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인이 나를 정말로 믿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애인 혹은 배우자를 믿으시나요? 오하이오 주립대 로이 교수에 따르면 연인 간의 신뢰도에 레벨이 존재한다고 해요. 난이도가 낮은 1단계는 계산적인 신뢰, 2단계는 경험에 의한 신뢰,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3단계는 완전한 신뢰입니다. 대부분의 커플들은 1단계나 2단계의 수준에 머문다고 해요. 가장 높은 단계인 완전한 신뢰를 가진 커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커플은 몇 단계에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세요. 1단계, 계산적 신뢰. 커플들이 머무는 1단계는 신뢰라기보다는 넌 날 절대 배신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신뢰를 깨면 상대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를 배신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이, 내 남친은 나랑 같은 부서에다가 공개 커플인데 절대 바람 못 피울 거야. 그랬다간 회사도 못 다닐걸? 우리 와이프는 애 때문에도 바람 못 피워. 제 주변에는 나밖에 없어. 나 절대 못 떠난다니까. 듣기만 해도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계산적인 신뢰의 가장 큰 위험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애인을 배신하더라도 내가 얻는 게 더 많다면 신뢰를 깰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사법고시 합격했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뭐? 하면서 이게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2단계, 경험에 의한 신뢰. 2단계는 경험을 통해 쌓은 신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겪어봤으니 믿을 수 있다 같은 거예요. 믿어줄만 하다는 거죠. 내 남친은 여자 많은데 보내도 별 문제 없더라고. 그래서 항상 믿고 보내지. 걔는 원래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별 걱정 없어. 3년 만났는데 아직까지 거짓말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죠. 이런 믿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이 좋은 많은 커플들이 2단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겪어본 일까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선뜻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동남아 여행 가도 돼? 널 못 믿는 건 아닌데 거긴 가지 마. 본인들은 믿음이 탄탄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깨질 수 있어요. 단지 지금까지 안 그랬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 뿐이니까요. 3단계, 완전한 신뢰. 이 3단계의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나 소수의 연인들만 가지고 있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너라서 믿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의 욕망이나 신념, 가치관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 커플들만 가질 수 있는 신뢰죠. 나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와도 될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반응하죠. 이 단계에선 예시를 길게 들 필요도 없어요. 난 널 믿어. 혹은 이 말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여전히 믿을 만한 상대인지 꾸준히 관찰하고 감시할 필요도 없어요. 혹 실수로 믿음이 깨지는 일이 생겨도 신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니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커플이 2단계에 올라서면 평생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사이가 되죠. 내 삶을 통째로 맡길 수 있을 만큼 상대를 믿게 되니까요. 어때요? 당신은 커플 사이의 신뢰가 몇 단계인 것 같나요? 당연히 우린 완전한 신뢰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직 2단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1단계를 넘어선 것만으로도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좋은 증거니까요.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커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연인과 대화 중에 어색한 침묵을 맞닥뜨린 적 있나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살펴볼 연구에 따르면 커플이 대화 중 침묵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그들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해요.
침묵이 대체 뭘 설명해 준다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침묵의 실험. 그로닝겐 대학의 카덴버그 교수님은 대화 중에 침묵이 커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기획했어요. 먼저 교수님은 37쌍의 커플을 모집해 현재 연인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내 파트너와 나는 서로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 커플을 각각 다른 방에 들여보낸 뒤 헤드셋을 통해 대화하도록 했습니다. 단 절반의 커플은 평소 연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절반의 커플은 두 사람의 대화가 1, 2초 정도 상대방에게 늦게 전달되도록 했어요. 마치 해외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화가 끝난 후 교수님은 상대방과의 대화가 얼마나 잘 통했다고 느꼈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먼저 연인과 끊김없이 대화를 나눴을 때는 커플의 대화 만족도에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커플들이 대화가 잘 통한다고 답했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을 때 대화가 얼마나 잘 통했나요? 라는 질문에 커플의 평균 대화 만족도 점수는 76.5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늦게 전달됐던 경우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커플의 관계 안정성에 따라 대화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대화가 1, 2초 정도 끊겼을 때 대화가 얼마나 잘 통했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 일반 커플은 68점, 관계가 안정적인 커플은 90점으로 나왔어요. 보통 커플들은 서로 말이 늦게 전달되자 대화 만족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힘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커플들은 대화 만족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지기까지 한 거예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카덴버그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 두 사람의 대화가 1, 2초 정도 늦게 전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어색한 침묵의 순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화 상황의 생각과 의도로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의 이해, 의존의 상황을 해석해요. 결국 평소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서로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침묵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안정적인 연애라는 커플이 침묵에 더 잘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카덴버그 교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가 진짜 괜찮은 사이란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고 그 관계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통화할 때 굳이 대화 주제를 신경 써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것 없는 소소한 대화를 나눠도 그냥 그게 좋은 사이. 만약 지금 그런 연애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연인이 나를 정말로 믿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